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이 정치적 이슈들을 진보적인 민주당 입장에서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방대법원 역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에게 아주 큰 정치적인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대법관 인준 절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처음에 이제 잭슨 판사가 후보로서 거론이 되었을 때 지난 대법관 인준 절차처럼 시끄럽지 않을까, 또는 이렇게 정치적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았는데요. 네. 그런 게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서 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었고, 저도 이제 최종 인준 절차 표결을 라이브로 이제 방송으로 봤는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 잭슨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를 공식 발표한 이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이제 후임으로 이제 그 후보로 이제 지명이 됐고요. 방금 앵커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명이 되면 항상 연방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항상 그렇게 치열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인준이 되려면 51표를 얻어야 됩니다. 네. 100석 중에. 근데 지금 민주당 50, 공화당 50으로 나눠져 있고요. 하지만 뭐 인준한 이제 파이널 이제 최종 표결을 살펴보면요, 이 잭슨 대법관 지명자는 찬성 53표 그리고 반대 47표로 공화당 소속 뭐 수슨 컬린스나 리사 머카우스키 알라스카요, 그다음에 미트 롬니 유타 소속 이렇게 세 분의 공화당 의원의 지지를 받아서 사실상 양당 초당적 이제 그 절차로 이제 통과되었다라는 레코드로 남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축하 행사도 지난주에 백악관 앞에서 이제 화려하게 또 치러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스피치를 저도 들었어요. 이 잭슨 판사가 이제 하는 스피치를 들었는데, 거기서 좀 감동을 저는 개인적으로 얻었습니다. 어떤 것을 강조했냐면, 이제 본인의 부모가 흑인과 백인 이런 인종을 분리했던 학교에서 공부했던 부모님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232년 역사 동안 115번의 인준을 거친 후에야 흑인 여성이 연방 대법관으로서 지명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죠.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메시지였는데요. 일단 제가 이번 물론 이제 역사적인 순간도 있지만 앞으로 많은 또 다른 이제 대법관 자리가 나오면 아시안 또는 한인 대법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요. 이제 네, 루시코 판사가 제가 알기로도 항상 그 탑 10 후보로 항상 맞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이제 대법관 후보자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네. 좀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됐기 때문에 이번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서 이제 당연히 흑인 표심과 이제 민주당 유권자의 결집을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흑인 최초 여성 대법관이 지난 대선에 바이든 그 당시 후보가 굉장히 중요시했던 공약 중 하나를 이루었기 때문에 특히 조지아주 같은 이런 경합주에서는 오히려 조금 민주당에게는 유리한 그 유권자 표심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저희가 워싱턴 하메드 특파원과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제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무능한 국내 또 외교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화당 후보들이 연방의회 다수당을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또 자신만만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중간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방금 언급하셨듯이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고요. 예. 네, 이것은 이제 민주당도 인정을 합니다. 계속 뭐 물가 상승 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네.
민주당 후보로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좋지는 않죠. 하지만 특히 그리고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이제 감안하면 다가오는 뭐 6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6월이 예비 선거고 11월이 이제 메인 이제 본선 이제 중간 선거인데 이런 중간 선거에서 연방 하원에 당연히 다수당을 가져와야 하는 이런 트렌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에 이렇게 좋은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좋은 환경이 있지만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지금 공화당 내에 친트럼프 세력과 반트럼프 세력의 충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 참여로 공화당 텃밭인 지역들도 지금 경합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곳만 예를 들자면요. 미주리 같은 주에는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될 수 없는 주입니다. 거기는 이제 워낙 이제 공화당 텃밭이고 지난 대선 결과만 봐도 바이든 그 당시 후보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를 더 많은 표를 받은 곳인데 항상 이제 공화당에서는 다양한 후보들을 이제 찾는데 여기서 이제 연방 상원 이제 한 자리를 가지고 이제 그 미주리 주지사였던 이제 에릭 그라이튼스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 주지사였기 때문에 많은 이제 네임 아이디나 인지도는 있지만 이분이 이제 주지사를 좀 일찍 사임을 했어요. 그 계기를 보면 이제 성추행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분이 사임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정치 컴백을 하겠다고 이번에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친트럼프 메시지로 유권자와 다가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공화당 예비 선거에서는 그라이튼 후보가 유력한 후보자로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그라이튼 후보를 또 지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이 그라이튼 후보의 전 아내가 또 다른 성추행 다양한 의혹을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큰 화제가 되고 있고 미주리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후보가 이제 톱2로 본선에 진출이 되고 또 민주당 후보가 상대방 후보가 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중도 성향인 공화당 유권자들은 공화당 후보보다는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알라바마주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잘못된 후보 선정으로 불가능한 선거판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는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주리주뿐만 아니라 뭐 펜실베니아나 여러 개 이렇게 공화당의 텃밭인 주에서 이런 트렌드가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회로 저희는 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중간 선거에서 말입니다. 이 공화당 텃밭인 와이오밍 연방 하원 선거가 지금 빅매치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현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인 리 체이니 이 의원이 지난 석 달 동안에 거의 300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아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상대방 공화당 후보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기록적인 후원금이 이렇게 모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공화당 텃밭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당선되기는 불가능한 주고, 그리고 현 연방 하원 의원도 리스 체이니 의원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리스 체이니 의원의 이제 후원금 히스토리를 보면, 한 3개월마다 리포팅한 그 리포트를 보면, 뭐 많으면 뭐 10만 불, 20만 불 이렇게 모았어요. 그리고 청취자분들에게 이제 예를 들자면, 연방 하원 선거에서 본인이 매우 이제 그래서 잘 하려면 한 100만 달러는 모아야지만 괜찮은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는 그런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보면 리스 체이니 의원이 이번 연도 1월부터 3월 동안 모인 후원금이 거의 300만 불입니다. 3밀리언 달러인데 네, 그거 플러스 작년서부터 모인 거를 다 이제 합치면 거의 700만 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베이스라인이 100만 불인데 벌써 700만 불이 이제 전국에서 지금 모여들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리스 체이니 의원이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제 정치적 이제 전쟁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이분을 지지하는 분 그리고 반대하는 분을 보면 이 딱 그 반트럼프, 친트럼프 라인이 나는데요. 일단 리스 체이니 의원을 공식 지지하는 분들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미치 매커널 연방상원 원내대표, 미트 롬니 연방상원의원, 폴 라이언 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장, 그리고 이 리스 체이니 반대 후보 해리엇 헤이기맨을 친트럼프 세력이고요. 지지하는 분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케빈 맥카티 현 연방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그리고 피터 티오라는 친트럼프 의원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 확실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매우 이제 가깝게 그런 메시지를 계속 부각시키는 의원들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좀 거리를 두는 이런 의원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후원금이 모이고 있고요. 또는 이제 민주당이 당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일부 민주당 유권자들도 응원의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트렌드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한 1분 반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지금 AP통신 여론조사를 보면은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이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절반 이상의 또 미국인은 이 높은 석유 가격이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현 상황을 잘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계속 오르고 있고, 가솔린 가격도 높고,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권한 범위 안에서 여러 행정 명령을 통해 가솔린 가격을 낮추려고 지금 모든 것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이제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 명령으로 이제 미국 바이오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여름철 유가를 그 가솔린 가격을 잡겠다. 그리고 해외 에너지 의존도 줄이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증산을 요구했고, 또는 남미에 이제 석유가 많은 베네수엘라 국가에도 이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두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말 갤런당의 이제 가솔린 평균 가격은 $4 한 23센트였고요. 네. 1년 전보다는 거의 47%는 올랐지만 2주 만에 13센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청취자분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회장과 함께했습니다.